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한 방에 유럽 그리고 미국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3대 지수 거의 다 3%는 기본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3.0, 그리고 S&P 500 지수 3.3,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심했습니다. 3.9%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3대 지수는 4%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었고요. 2주 연속에 이렇게 연이은 하락세를 나오게 되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하락으로 반영이 또 됐습니다.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준, 두 번째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연준은 말 그대로 이제 파월 의장밖에 없는데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자신을 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뚜렷하게 매파적 성향의 발언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상보다 좀 일찍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한동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때문에 결국에 밀렸지만 그 전에 개장 전에 이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7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얼만큼 올릴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할 때 보는 주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를 나오게 됐었는데요. 전부 다 괜찮았습니다. 우선은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6.3% 전월 대비 올라갔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이제 6월이었었는데요. 6월보다 7월에는 이러한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역시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됐다라는 이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8월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예비치보다 많이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요. 58.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것보다도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역시 시장의 전망치까지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된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이어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우선 애틀랜타 여는 총재는 예상보다 괜찮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9월 FOMC 때는 75bp보다는 50bp가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또 대표적인 매파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역시 환영할 만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정이 됐다라는 경제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목요일 날 1.2%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금요일 날 마이너스 3.3%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보시다시피 전 섹터가 다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은요, IT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IT한테는 큰 악재가 되겠죠. 그 가운데 IT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6.2%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얼만큼 밀리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기 소비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밀렸는데요. 3.8% 하락을 했고요.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것을 좀 그대로 좀 반영을 하면서 소매 업종이 4% 이상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도 역시 3.8% 밀렸었는데요. 성장주가 부진했다라는 것을 서비스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섹터 내에 미디어하고 엔터 업종이 무려 4%로 밀리게 되면서 이날 서비스까지 모두 다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종목 그 그림을 보면은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인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게임주만 하나 오른 거 빼고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전체 다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밀렸던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지수가 5.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종목들은 그것보다 더 밀려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PC 업체죠. 델이 실적을 발표하고 전망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크게 부진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 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우선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엔비디아가 9%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AMD가 6.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관련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8%,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5%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장비업체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대표적인 장비업체인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5.9%, 램 리서치가 5.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 것은 단순히 반도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시게 되면 다른 성장주, 기술주한테도 다 악재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대형 IT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다 밀렸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순서로 보면은 이제 구글이 5.4% 밀렸고요. 그 밑에 이제 아마존이 4.7, 메타 플랫폼스 4.1,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3%대 후반까지 밀리게 되면서 이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대형 IT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성장주,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포토샵 만든 회사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5.6%, 그리고 대표적인 세일스포스 닷컴, 인투이트 모두 다 4% 이상의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기술 업종은 그야말로 전부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수요를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는데요. 섹터로 보게 되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업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소비재 모두 다 엮어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전부 다 밀려 내려가는 건데요. 결국에 경기 침체 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거의 다 3% 이상 밀렸고, 이날 은행주 중에서는 시티은행이 4.3%로 가장 많이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었고요.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 산업재가 이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른 종목이 없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허니웰, 지금 허니웰이 3.6%,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 3.6%, 3M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 때문에 큰 폭의 타격을 입으면서 9% 이상 아주 깊은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심리가 아주 안 좋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약간 이런 3M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면서 과하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월마트를 포함해서 소비재들 보시게 되면요. 월마트가 3.1%, 그리고 약간 작은 코스트코가 3.4%, 타겟, 달러 제네럴, 코카콜라, 펩시 거의 다 이제 3, 4%의 깊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은 어떤 특정 섹터의 하락이 아니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부 다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을 잘 안 내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꺾었던 게 바로 또 어펌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21% 급락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이 회사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후불 결제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매출은 괜찮았는데 주당 순손실이 큰 악재가 됐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손실이 0.65달러,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매출 전망치까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2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 회사인 PC, 델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게 하락했죠. 13% 하락했고 장중에 거의 장대 음봉을 크게 그려내면서 개선되는 움직임 없이 얼마나 부진했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개선됐는데 매출이 안 좋았고요. 매출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일반 소비자 PC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 9%나 급감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을 그대로 수치에 반영되는 내용이었었고, 그나마 다행인 게 기업용 PC가 좀 팔리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상쇄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객들이 지갑을 닫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되겠고요. 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분기 매출이 그동안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PC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일종의 평가를 좀 받고 있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받게 되면서 그러한 낙관론들은 전부 다 사라졌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델 테크놀로지스 이날 41달러까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다 하락을 했는데 좀 낙폭이 다릅니다. 독일이 가장 많이 밀렸고요. 그나마 프랑스가 1.6%로 선방, 그리고 영국은 좀 따로 놀죠. 0.7%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유럽 내부적으로도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리게 되면서 이날 두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이런 낙폭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특히 경제 지표가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2.2%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이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좀 혜택을 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가 관련해서는 조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93달러 선, 최근에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도 사우디 쪽에서 감산하겠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감산에 대한 그런 분위기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이제 알루미늄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을 보여줬고요. 비철금속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구리 가격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체크해 볼 텐데요. 4거래일 만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 영향을 받게 되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 금리를 올리는 이런 요인이 됐지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점이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거기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이는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 발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부적인 재료 어떤 게 있었나요? 예,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3에서 4%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으며 한 주간으로는 4% 이상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했고, 증시 폭락 여파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우는 CBOE 변동성 지수 VIX는 17.4%가 급등한 25.6을 기록했고, 반면 S&P 500기업 중 주가가 상승 마감된 종목은 5개에 불과한 하루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7월 중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한 달 동안의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불충분하다 하면서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반면 올해 말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하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해왔던 금융시장에게 그의 이 같은 강성 발언은 쇼크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개장 전 발표된 연준이 선호하는 7월 PCE 물가지표는 전달보다 둔화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가운데 채권 펀드 핌코의 CEO를 역임했고, 지금은 알리안스 고문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학장으로 있는 모하메드 에일리언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을 통해 제롬 파월 의장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일리언은 파월이 현재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며, 이것들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또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통화정책 안내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지만, 파월이 잭슨홀에서의 짧은 연설을 통해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문제만 짚고 넘어갔다면서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연준의 중장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으로 어떤 통화정책을 운영할지를 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파월이 이 문제들을 방치한다면 당시의 정책 판단 착오가 점점 큰 눈덩이로 변해 결국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소득 불평등, 미래 금융 불안정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또한 파월의 연준은 시장 움직임으로 보면
1970년대 이후 가장 믿업지 못한 연준이라며 연준이 2년 전 이른바 신정책 프리엠이라는 정책 설계로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했다며 이번 연설에서 과거 1년 반에 걸친 정책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가 그러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후 5년 내 전기차 충전이 아이폰의 충전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에릭 듀펫 연구팀은 10분 이내에 전기차 배터리의 90%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알려진 가장 빠른 충전은 배터리 80%를 채우는데 20분에서 1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1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아이폰보다도 더 빨리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의 선임 저자인 듀펙 박사는 이 충전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약 5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의 목표는 휘발유를 넣을 때 걸리는 시간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가장 느린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까지 최대 50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빠른 충전은 배터리 80%를 충전하기까지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테슬라의 슈퍼차지를 이용한다면 15분 만에 200마일 운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테슬라 차량 안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도 많은 그런 사려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뭐 다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 백신과 관련해서 소송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백신 업체 모더나가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백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더나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쓰였던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기술로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랭어 MIT 석좌 교수가 1,400여 건의 관련 특허권을 갖고 있으며 그는 mRNA 백신 연구의 석학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모더나 측은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가 인체의 이상 면역 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 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은 모더나와 파이저 그리고 바이오엔텍으로 이 백신이 사용화된 것은 코로나19 이후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달라스 연방은행의 8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개선된 마이너스 20.2이며 솔렉트 쿼트, 쿼털런트, BYD, 핀듀오, 프로스펙트 캐피털이 지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에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중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좀 펴져 가는 건지 회복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이 다시 한번 깊어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신센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